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4월 9일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기가비스 리포트를 오늘 가져왔는데요.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이나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단어 선택이나 구성 이런 거를 이 창작자가 어떤 의도에서 적었는지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계속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매수매도는 투자자 본인께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방노트라는 제목으로 탑티어 검사장비 업체 시장 확대 시동이라고 했는데, 이 시동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항상 그 단어를 볼 때 시작, 뭐 본격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건 시동이니까 아직 출발을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사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 검사의 핵심인 내층 검사 및 수리 장비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장비 업체다. 반도체 기판은 복잡한 회로 패턴 구현을 위해 반도체 증착 공정과 적층 공정을 진행한다. 동사는 적층 공정 후 내층 회로 패턴의 결함을 검사하는 AOI. 이게 뭐냐면 결국 주로 기가비스가 하는 게 이제 FCBGA라고 하는 플립칩 BGA라는 그 여러 층의 여러 겹겹이 쌓은 기판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할 때 기존의 설계도를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레이저를 쏴요.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그 설계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걸 이제 반도체 용어로 CD라고 하거든요.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차이 나냐를 판단을 합니다. 뭐 어떤 AI 기능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 대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기가비스는 이제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삼성전기에서 오셨고, 전반적으로 삼성전기, 그러니까 기판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은 분들로 많이 이제 엔지니어로 구성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AOI라는 거는 한번 구글에서 쳐보면 AOI 검사 쳐보면 여기 이렇게 AOI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리페어하는 수율 개선의 핵심 장비를 제조한다. 그래서 AOI라는 장비하고, 이건 아마 오타 같아요. AOR이라고 해서 밑에가 R입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매출 비중은 AOI 40, AOR 24, 28, 그리고 VRS, 이거는 이제 어떤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기타 매출인데, 주요 고객사가,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게 이런 글로벌 FCBGA 기판 업체의 탑들을 다 회사로, 그러니까 고객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레퍼런스를. 그래서 EB는 전 세계 1등이고요. 싱코 1등. 이제 여기 탑 티어입니다. 토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나냐, 이런 게 이제 1.5 티어 정도 되고, 이제 세컨 티어 정도. 예, 삼성전기나 다른 회사들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FCBGA 내 독점적인 지위, 그러니까 유리기판으로 확대가 예상이 된다. 동사는 이제 이렇게 선폭의 미세와 기판의 대형화 및 고다층화에 따른 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서버, AI형 하이엔드 FCBGA 검사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FCBGA 검사 장비 시장에서 이 회사가 마켓시어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FCBGA 내 현재 주력으로 생산하는 5마이크론 바이 5마이크론 장비부터 향후 2바이 2까지 동사가 선행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요. 일단 지금까지 선행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는 기술력은 좋은데, 일단 양산 장비들은 다 5바이 5까지만 납품이 나간 걸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샘플 제작 단계부터 동사의 장비를 현재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사와의 어떤 대응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바이 2 같은 경우는 동사를 제외하면 개발에 성공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실제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5바이5도 KLA 정도만 대응이 가능한 거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2023년 최악의 반도체 업황에도, 이거는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두 가지를 연결시켰지만 연결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거는, 이건 수주가 지난 2022년에 나왔던 거고요. 2023년 초반에 다 수주가 FCBGA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장비 발주는. 그런데 이때 매출액이 이만큼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40%나 나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후행적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매출액을 따라가지 마시고 매출액이 유지될 수 있는 수주가 독점적으로 잘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념한처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를 연년으로 FCBGA가 아닌 글라스 기판으로 동사 검사 장비의 응용처가 확대가 진행 중이다. 자, 1번 현재 글로벌 업체 중 공식적으로 글라스 기판 솔루션을 공개한 업체는 북미 IDM 업체가 유일하다. 인텔이죠. 동사는 북미 이제 인텔의 오랜 관계가 구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레퍼런스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동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인텔을 한번 노려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1번이고요. 2번은 글래스 기판의 코어만 글래스로 바뀔 뿐 글래스 위에 ABF를 적층하고 패턴을 형성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필름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접착성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절연도 해주고요. 근데 아지모토 이제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조 과정에서 FCBGA 기판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FCBGA 하던 업체가 결국 유리 기판을 잘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유리 기판 내 넘버원 검사 장비 업체인 동사의 기존 유기 기판, 네, FCBGA를 얘기하겠죠. 기술적 우위가 지속할 전망이다. 그런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하자면 실제로는 지금 검사 장비는 SK 앱솔릭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HB 테크놀로지가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가능한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HB 테크놀로지를 뚫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퀀티케에서 확인하기로는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아무래도 고객사 대응을 하기 위한 캐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삼성전기나 또는 SK 쪽에서, 삼성전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SK 쪽에서 추가적인 검사 장비에 대해서 기가비스에 조금 이제 검토 요청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기사화된 국내 고객사와의 퀄 테스트 또한 여기 이제 SK 앱솔릭스 같아요. 고객사 요청으로 동사만이 개발한 2x2 장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 그리고 강력한 진입 장비의 구축 기대된다. 그래서 2x2 장비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어떤 수주로 이어지는지 체크를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반도체 RDL 패턴, 이런 신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유리 기판으로 확대가 되는 건 좋은데 FCBGA 시장이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가동률은 높아질지언정 고객사들이 증설은 되게 꺼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증설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캐파가 좀 오버서플라이인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코일 검사기, 코일 같은 경우는 코일 치시면 이런 거 검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쭉 가보시면 이런 이제 코일을 검사하는 겁니다. 코일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데 잘 보시면 코일보다는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RDL 배선 검사 장비가 더 큰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니까 우리나라에 파운드리 하나밖에 없죠. 삼성 파운드리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삼성에서도 계속해서 검사 장비를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정을 자동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공정을 다 전면적으로 자동화하려고 하는 게 삼성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안에서 기가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가비스가 나중에는 삼성전자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관련 기업으로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RDL 검사를 하는 거, 배선을 검사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FCBGA 검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웨이퍼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를 검사한다는 거는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판을 검사하던 거에서 이 웨이퍼로 온다는 거는 기술력이 좀 더 인정받았거나 좀 더 한 차원 높은 기술로 지금 점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기 2번에서는 꼭 잡고 가자. 그래서 요게 잘 되는 상황을 좀 더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그렇게 상황이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는 것도 꼭 챙겨 보셔야 된다. 그리고 3번 포인트는 FCBGA 업황 정상화에 더해지는 AI 향 투자 확대. 자, 이게 업황은 정상화되는 것과 AI 향 투자 확대,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업황이 정상화된다고 해서 바로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장비 업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뭐 EBD 내 가동률이 60%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AI 쪽 이쪽으로 업체가 추가적인 증설을 진행 중이다라는 점은 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건 잘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고, 전망 및 결론. 작년 하반기 업황 부진과 동사의 리드 타임 및 높은 기저를 고려. 높은 기저였다는 거는 과거에 너무 잘 이제 수주를 받았고 너무 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죠. 근데 상반기 내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그 얘기를 하죠. 결국은 작년에 업황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뭐 6개월, 12개월 뒤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업황 회복에 따른 신규 수주 증가, 이게 나오려면 이 업황 정상화가 훨씬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돼야지. 가동률 요 정도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미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CBGA로 대변되는 반도체 기판 업황의 바닥에서의 회복, 이건 오히려 삼성전기한테 좋겠죠. AI 서버, 유리기판 등 고성능 고부가 기판 내 독점적인 지위 유지. 지위를 유지한다기보다 이 시장을 새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신사업 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매수 관점 접근 및 중장기적 관점 유효. 매수는 하되 중장기적으로 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숨은 뜻들을 조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퀀트K를 잠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기가비스를 이제 업계 어떤 업황 체크차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K 앱솔릭스나 삼성전기 쪽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없냐 했을 때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정도다. 그리고 사실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 아직 우리 회사가 이제 대응하는 거는 없고 아마 이제 협의 중인 것 같아요. 올해 전망은 어떤가 했을 때 상반기 중에 수주가 나와준다면 하반기 흐름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상반기 수주가 안 좋으면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좀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듯이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기가비스 IR 통화 같은 경우는 봄이 되면 우리 사주 구주 물량 보유 예수가 풀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확인해 보니까 5월달, 그러니까 5월달에 구주 물량이 풀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은 5월 24일부터 1% 정도, 그리고 13만 주 정도의 물량이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반도체 강의, 그 멘토계 반도체 강의를 하나 오픈을 했는데, 온라인 강의를 긴급하게 오픈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뭐 이 강의를 들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한다고 하면 이제 리얼 후기를 좀 참고하시면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빠르게 본인의 것을 흡수하셔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강의 때 말씀드렸던 TSE나 심텍 같은 그 반도체 부품 쪽으로 계속해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에서 전공정 장비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흐름을 좀 캐치하고자 강의를 찍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